정직이 곧 능력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정권인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자 비로소 공직자 재산 등록을 제도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정치적인 독재로 인해 공직자를 검증할 필요가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하면 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공직자 청문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적폐를 주장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청문 보고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공직을 임명한 사람이 무려 23명으로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 청문회를 바라보며 분노하지 않은 국민들도 부패에 둔감해져서 그런 겁니다. 먹고 살기 좋아졌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하면서 제법 인심을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공직자는 점점 더 부패해져 가며 국가는 비고 부채는 늘고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선진화되면 공직자의 청렴이 곧 나라의 경쟁력입니다. 후진국 시절에는 워낙 가난하다 보니 오히려 부정이나 부패를 눈감아주기도 했습니다. 배가 고프기에 남의 눈도 속이고 남의 것도 슬쩍 훔쳤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죽하면 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나라 살림 규모가 늘고 경제 지표가 올라갈수록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수가 늘수록 공직자가 공정의 잣대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라 살림을 하는 공직자는 마치 국간 열쇠를 쥐고 있는 조강지처와 같습니다. 살림 규모가 늘고 연륜이 오래될수록 관리는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나라는 기업과 방향이 다릅니다. 기업은 이윤 창출이 그 목적이지만 나라 살림은 국민이 허리가 휘도록 번 돈으로 낸 세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랑채에 있는 남편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살림하는 안주인이 규모 있게 관리하지 못하면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더하여 살림을 하는 안주인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전통을 세워나가며 능력이 제각각인 수많은 자식들을 끌어안고 조화로운 관계 형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기업처럼 잘 나가는 자식만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난 자식은 더 잘 나가게 키우고 못난 자식은 눈에 보이지 않게 알뜰하게 챙기면서 제 갈 길을 찾아주는 역할도 해내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공직자가 하는 겁니다. 또한 초가상간을 관리하는 안주인과 99칸의 집을 관리하는 안주인의 자세는 다릅니다. 집안의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데 갈수록 정치권의 줄을 탄 썩은 자들이 공직의 요직을 차지하고 온갖 부패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예측 불허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소득 100불도 안 되는 최빈국에서 불과 70여 년 만에 3만 불 고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장에만 길들여져 퇴보하는 것을 잊은 모양입니다. 지도자는 무조건 잘 살게 해준다고 하고 국민은 잘 살게만 해준다면 부패쯤이야 하며 표를 몰아줍니다. 5천년 역사 이래로 부패를 가장 경계해온 민족성마저 사라지고만 겁니다. 빨리 가기보다 멀리 가라고 했습니다. 멀리 가려면 반드시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은 힘차게 달리다가 반드시 쉰다고 합니다. 이유는 달리는 도중에 빠져나간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영끌이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영혼마저 끌어서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동안 온 국민이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로 달리기만 해서 영혼이 빠져나간 모양입니다. 계층마다 세대마다 분별력을 상실한 채 영혼마저 털리고 내일을 계획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를 흘리며 정치 민주화를 이룬 김영삼 정권 이후로 30여 년이 흐르고 대통령이 6번이나 바뀌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빈부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중산층은 무너졌다고 합니다. 중산층이란
자기 일에 만족하며 생활에 궁핍함이 없이 사는 계층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층이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5대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건실한 국가가 확립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은 열심히 사는 민족이기에 3대만 이어져도 건실한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비로소 3세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세대 간의 갈등은 최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서로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오래 살기만 하는 노인 복지가 과도하게 나가 등골이 휜다고 하고, 노인은 젊은이가 게을러서 나라가 이 꼴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피를 흘리며 정치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 경제 10위권을 넘나든다지만 국민 간의 갈등은 최고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은 부동산만 안정되면 대부분의 국민이 중산층으로 안정되게 살면서 갈등도 완화될 겁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이 오늘날 이처럼 최악인 이유는 단 하나, 일관적인 거시정책을 세우는 제도도 공직자도 없기 때문일 겁니다. 대통령은 임기가 한정된 선출직으로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공직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나라 살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서는 정권마다 안주인을 몰아내고 데리고 온 첩첩을 안방에 들리고 딸린 새끼들에게 자리를 주는 것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 갈수록 정권에 딸린 새끼들이 늘고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청문회를 무시하며 요직에 꼽자 미친 듯이 제 주머니 채우는 것부터 합니다. 말은 정권 재창출을 호언하지만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불안 심리로 부패는 극에 달한 듯 싶습니다. 국민은 그동안 잘 살게 해준다는 통치자마다 모두 부패에 연루되어 감방을 갔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정직함으로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통치자 나올 때 되지 않았나요? 감사합니다.